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2.4%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도 2.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지난 주말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고요. 네.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네.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그동안은 연말 혹은 내년 초에는 연준이 빠르면 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어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이제 꺾어버리는 그러한 그 발언이었고요. 짧고 상당히 그 압축적인 발언의 요지는 결국 제약적인 수준,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혀지는 그런 제약적인 수준까지는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되고 경기 이런 거 보지 않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물가가 떨어질 때까지는 그 기간이 좀 오래 지속될 거다. 그러니까 소위 금리 동결 기간이 길어질 거다라는 어쨌든 취지의 발언을 한 게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는데 사실 이건 새로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 시장이 사실 연준이 계속 어쨌든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다가 조금 한 발 움찔 물러서는 그러한 측면은 있지만 연준 인사들, 많은 네. 연준 인사들이 그동안 나와서 지금 발언한 내용은 계속 금리 올릴 거다. 그리고 네네. 9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예상이 되지 않았었나요? 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없던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확률이 한 65%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네. 75bp 인상을. 근데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다음에는 어쨌든 확률이 좀 낮아졌어요. 60.5%로 낮아졌고. 예. 그러니까 사실 9월에 자이언트 스텝이냐, 어쨌든 빅 스텝이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기보다는 시장이 조금 심리적인 어쨌든 붕괴, 심리적인 어떤 상실감 이런 네. 것들이 주가 하락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지난 주말에 나온 그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와 또 거기 기대 인플레이션. 네, 전망치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낮아졌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말에 8월 고용 지표. 네. 또 지난달에 깜짝 어쨌든 58만 건 이상의 깜짝 53만 8천 건의 깜짝 어쨌든 그 고용 증가, 네. 민간 일자리 증가해서 지금 예상대로라면 한 28만 건, 에서 한 30만 건, 상당히 한 절반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그러니까 정상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네. 또 9월 13일 날 발표되는 지금 9월 21일 정책회의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이제 8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CPI가. 네. CPI도 근원 물가는 조금 잘 안 떨어질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클리브랜드 인플레이션 워치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헤드라인은 지금 조금 안정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반반 정도고 이번 주에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 그리고 9월 13일이죠. CPI 지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한미의 금리 역전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0.25%포인트를 인상하면서 지금 기준금리가 2.5%로 똑같아져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FOMC에서 인상이 빅 스텝이든 자이언트 스텝이든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고 있는데 환율도 좀 안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는 쫓아가겠다. 네. 그리고 먼저 한국이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리 이제 뭐 인상을 안 하는 일은 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어쨌든 조금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이지만 지속될 것을 좀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연말 정도 되면 미국 금리는 기준금리가 최소 3.75 네. 내지는 뭐 4.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은행은 베이비 스텝을 올려도 3.0 그러면 한 100bp 가까이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벌어질 것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제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올릴 거고 연준은 뭐 내년에도 뭐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은 높지만 어쨌든 75bp에서 100bp의 어쨌든 스프레드는 계속 뭐 내년 중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가 네. 100bp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 통계적으로는 그동안 보면 뭐 한 75bp 내외 정도의 금리 차는 네.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중요한 것은 환율의 방향성, 말씀하셨던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가치가 더 절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자금이 유출되고 또 주식시장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인 이탈을 보일 텐데 그렇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유로화 약세 그리고 유로존의 어쨌든 에너지 위기로 촉발된 원달러 약세가 조금 제한적이라면 그러니까 1,4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용인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시장은 조금 더 부담을 느끼겠죠. 네. 예, 환율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증시 뭐 베어마켓 랠리는 끝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원래 저는 뭐 조금 뭐 베어마켓 랠리는 제한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경기가 앞으로 조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또 기업 실적이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소위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인 경기와 기업 실적의 둔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 나눴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제약적인 수준 긴축적 모드로 간다면 시장은 뭐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추세적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시장의 주변 여건상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